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바닷가에는 피서객들로 붐빌 때지만 올해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냉수대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차가운 데다 해파리까지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울산의 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몸을 맡긴 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사람보다 백사장 파라솔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간 피서객들도 잠시 몸만 담글 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약간 찬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못 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좀 놀고 있네요. 애기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동해안 전역을 덮친 냉수대 때문인데 바닷물 온도는 한낮에도 15도에서 17도에 그쳐 물 안과 밖의 온도차는 20도에 달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곧바로 서늘한 냉기가 느껴져 장시간 해수욕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시로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도 피서객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뜰채로 걷어내고 있지만 모조리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냉수대에 해파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피서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닷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좀 너무한데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피서철 옛날 같으면 자리가 미어지죠. 피서철인데도 없어요.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 관광지는 냉수대와 해파리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메달을 안긴 선수, 울산 출신인 금지현 선수입니다. 사격 종목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금지현 선수를 정인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금지현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 첫날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은 사격장에서 나왔습니다.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 나선 금지현, 박하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벌인 끝에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 첫 메달이 걸린 시합이다 이런 건 몰랐고 그냥 메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집중하자 했는데 나와보니까 첫 메달이래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고향인 울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금 선수는 모처럼 모교 사격장을 찾아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약사중을 다니다 친구를 따라 사격에 입문한 금 선수는 울산 여상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국가대표로 선발돼 세계적인 선수로 급성장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총을 쏘며 기본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금 선수. 사격장 안에서는 냉철한 승부사지만 일상에서는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을 키우는 MG 아줌마입니다. 현재 소속팀 훈련장이 있는 경기도와 가족이 있는 울산을 매주 오가며 선수와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항상 한 달 아니면 2달 이렇게 집을 비우다가 오니까 아기가 확확 커 있어요. 지금이 한창 또 빨리 클 때니까. 엄마로서는 또 메달 땄으니까 한 70점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고민했을 것 같다는 금지현 선수. 하지만 2028년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사람 손톱만한 관역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은메달을 땄다는 건 또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알고 저 또한 저한테 기대를 걸고 있어서 LA까지는 앞만 보고 달릴 생각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52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10일간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는 올해 전체 절반에 가까운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에 국민의힘 공진혁, 방인섭 2명의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운영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2명이 접수했으며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진혁 의원과 방인섭 의원은 지난 의장 선거에서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번 운영위원장 선거 역시 계파 간 세대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파행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음 달로 미뤄 발표할 전망입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당초 이달 중에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사특위 면담이 이제 시작됐고 윤리위에서도 충분한 수기가 필요해 발표가 늦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내려질 법원의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화합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서한문을 내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입시는 의대 증원으로 반수생과 재수생, N수생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지며 원서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울산 지역 아파트 10곳 중 8곳은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울산 지역 공동주택 460여 곳에 2,3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80%는 지하주차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공동주택 지상공간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 법인 명의 수입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 지역 수입차 판매 대수는 1,6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4대와 비슷했지만 법인 차량은 83대에 그쳐 지난해 134대보다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올해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게 하면서 수입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위생용품을 가져가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5분쯤 울주군 온양체육공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은 해수면 온도와 적설 깊이 등 전 세계 기후 요소들을 분석해 폭염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몽골 사막과 중국 텐산 산맥의 적설량에 따라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높은 기온과 고기압이 형성돼 폭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군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합니다. 관리관은 울산시에서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을 돌며 온열 질환 예방 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오늘 재난 대응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한 극한 호우나 폭염 등의 기후 변화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